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관공서의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는 행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거대한 창구가 되었을까요? 자, 자연과 기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성이 만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나무에게 온 편지, 예상치 못한 이메일함인데요.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편지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나무에게 네 곁을 지날 때마다 너의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나를 미소 짓게 해. 참, 네 나뭇가지에 새 가죽이 둥지를 튼 걸 봤어. 어떠세요?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주고 또 새 가죽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내어준 수신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 다정한 편지?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 멜버른 거리에 가만히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게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매력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대도시 멜버른의 나무들이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별 이메일 주소를 똑하니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 왜 굳이 그 나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 기묘한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 밀레니엄 가뭄, 변화의 촉매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호주는 이른바 밀레니엄 가뭄이라는 진짜 혹독하고 잔인한 시기를 견뎌야 했어요.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가뭄은 멜버른의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녹지를 그야말로 무참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잎은 다 말라 죽어가고 도시는 생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죠. 결국 가뭄이 끝났을 때 도시는 거의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수치를 한번 볼까요? 무려 40%예요. 멜버른시에 있던 7만 7천 그루의 나무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던 거죠. 도심의 시원한 그늘을 쫙 만들어주던 거대한 나뭇잎 지붕, 즉 수관이 그야말로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 사라지면 그냥 그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늘이 줄어드니까 도시 온도가 확 치솟겠죠? 그럼 시민들의 열사병 위험은 덩달아 커지고요.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에어컨을 마구 틀기 시작하면 결국 에너지 소비가 늘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폭증하고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 멜버른의 도세숲 전략, 해결책 구상하기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멜버른시 정부는 엄청난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향후 20년 동안 매년 무려 3천 그루 이상의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뭐 단순한 복구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태계를 아예 새롭게 재건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도시숲 지도라는 대화형 온라인 지도였어요. 멜버른의 공원이랑 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진짜 단 한 그루도 빠짐없이 전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엄청나게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사용자들은 그냥 지도에 표시된 특정 색상이나 기호를 마우스로 딱 클릭하기만 하면 그 나무의 나이라든가 속, 종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쫙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기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각 나무의 정보창에 조그맣게 달려있던 이 나무에게 이메일 보내기 버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섹션, 트리메일 현상, 아름다운 우연입니다. 사실 원래 이 이메일 기능은요, 거리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병든 나무가 보이면 시민들이 시청 직원한테 쉽게 신고하라고 만든 아주 건조하고 행정적인 도구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청 직원들의 민원함 대신에 길거리 나무들에게 수천 통의 낭만적인 러브레터와 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장 신고 대신 사랑 고백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들어보세요. 빛이 내 잎사귀에 부서지는 모습과 나뭇가지가 낮게 드리워진 모습이 참 좋아. 마치 날 안아주려는 것 같아. 시민들은 딱딱하게 민원을 넣는 대신 나무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마치 친근하고 따뜻한 친구처럼 대하면서 깊은 감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을 쏟아냈죠. 이 삭막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교감할 진짜 창구를 찾아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현상이 멜버른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저기 수천 마일 떨어진 러시아에서도 이런 편지가 날아왔죠. 비록 먼 거리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같은 행성을 공유하고 있어.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이 오길. 지리적 경계 따윈 완전히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멜버른의 나무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는 그야말로 글로벌 현상이 된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더 푸른 미래 가꾸기, 집단 행동의 힘. 이 가슴 따뜻한 인터넷 해프닝은 그냥 온라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실질적인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트리메일 덕분에 자연에 대한 인식이 확 높아지니까 멜버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길거리 나무들의 크기를 줄자로 측정하고 친환경 프로그램을 위해 야생동물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작은 공감이 오프라인의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진화한 거죠. 이런 시민들의 열성적인 참여 덕분에 멜버른시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지금도 아주 순항 중입니다.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12년에 23%에 불과했던 도시의 수관 피복률이 2040년에는 무려 4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쑥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가뭄으로 잃어버렸던 그늘을 되찾는 걸 훌쩍 넘어 훨씬 더 거대한 숲을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멜버른의 이 도시숲 전략은 단순하게 도시 온도를 낮추려는 기술적 과제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나무에 이메일을 보내는 그 작고 엉뚱한 행동 하나가 시민들이 매일같이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야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니까요. 인간과 자연이 감정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더 푸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이 사례가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이 아름다운 연결성에 대해 알아본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봤을 때 보이는 바로 그 동네 나무에게 작동하는 이메일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시겠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